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지난 3, 4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나라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는 그런 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나라가 걱정돼 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북한의 도발로부터도 대한민국은 굳건히 잘 오늘날까지 왔고, 또 어떠한 IMF가 됐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죠. 그 뒤에는 묵묵히 나라를 걱정해 주시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소중함, 민주주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많이 꺼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었나라는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 번의 대한민국 대통령 그 탄핵을 경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대한민국에 계셨던 분들은 정치적인 그 눈으로 입각해서 그 탄핵을 경험하셨지만,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아마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구나. 이게 민주주의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하야하는구나. 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이것이 말로만 듣던 민주주의라는 것인가?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백성이 주인된, 정말 국민이 주인된 그런 나라의 힘인가? 좀 어쨌든 그때 저희들에게 준 그 자유 대한민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 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요즘은 지금 사실 또 이제 막 탄핵 얘기도 나오고 막 계엄령 선포되고 좀 어지럽잖아요. 어수선하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네,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툭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자유가 근본이 된, 그리고 국민이 주인된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확신에 차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답이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나오지 않은 그것의 공백이구나. 교육의 공백이구나. 나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시고 프랑스 혁명을, 물론 북한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가르치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해석하는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 사실 지금 북한은 거꾸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딱 18세기의 프랑스 상황이거든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카르텔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밑에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프로레타리아 민중이 오히려 봉기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카르텔들은 극도로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그 백성이 자기네들이 독식하고 허위허식하는 이 진실에 대해서 아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근대사, 현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혁명 역사, 그들에 대한 위대성 교양, 김정일 전집, 김일성 전집, 세계와 더불어, 인민들 속에서, 이런 것들 위주로만 책을 보급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외국 도서들은 철저하게 이제 금기되어 있죠.
물론 뭐 북한에도 세계 명작, 뭐 백선, 세계 명집, 뭐 백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편화시켜 보면 아무나 다 접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북한은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야 되는데 알게 되는 그것이 무서우니까 그 깨우침을 북한 주민들이 느껴버릴까봐, 깨우침을 알까봐, 깨우침이 올까봐. 예, 그래서 인터넷도 막고 있고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속에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그 초중고 교육에 대한 그 공백이 통 비어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 역사 500년도 제가 책으로 다 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대사, 현대사 공부하실 때 인문학을 공부하실 때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허위 날조된 그 혁명 역사 그런 독성 실기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독서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시간이 아깝고 야, 그 시간에 내가 대한민국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 지금 이렇게 제가 저 자신에게 묻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좀 나라가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나라 걱정을 하고 다시 한번 뜻을 합쳐서 또 마음이 합쳐져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구해오신 위대한 국민들의 그 저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IMF 위기 때는 북한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위력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2000년대 후반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저력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남의 사생활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 터치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기에만 처하면 그렇게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또 듣고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북한은 전체주의 해라, 일심 단결해라, 당애들이 하나같이 뭉쳐라, 오로지 장군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아무리 선전선동을 해도 겉으로는 전체화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이야말로 개인주의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대한민국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개인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국민으로서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국민, 그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답게 그 정말 국민의 위력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또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느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서 또 한 번 우리 위대한 국민의 위력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겨우 10살을 넘겨서 이제 20살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인이 다 돼서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것들, 뭐 시스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식견이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네. 정치인들이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인들과 나라 걱정을 해주고 있네. 그럼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했는가? 국민이 구했는가? 누가 봐도 국민이죠. 위대한 국민. 정말 뭉클뭉클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폐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글로 아닌.
근데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 보기 불편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저의 짧은 식견, 또 북한에서 그나마 또 교육받았던 것들, 뭐 북한도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시스템적인 것은.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모로 제가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정말 대역변의 시기, 그 혁명의 시기를 책으로 저는 이제 다 읽었습니다. 뭐 그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북한에서도 장발장 이래가지고 보긴 했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격변하는 시기에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격변하는 시기에 나라가 발전해 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정치인은 최소한 정말 기본적으로 도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도덕이 있어야 되고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덕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참 그 도덕적인 면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다. 물론 뭐 대통령을 기대하고 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그것도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된, 또 국민이 지향한 그 정치가 이어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고 정말 1위라고 해도 뭐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제력을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 경제력은 정말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정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정치는 보니까 선진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많이 교육이 부족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앞으로 선거를 우리가 많이 치르게 될 텐데 뭐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나라 국민의 생각보다, 그 나라 국민의 수준보다 뛰어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물론 우리라고 말하면 많은 듣는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냐 라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 올바른 정치를 하게끔 올바른 정치인을 뽑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진 않죠. 북한이라는 저 위에 뭐 호시탐탐 우리를 도발하려고 항상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저 북한이 저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국방의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처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는 튼튼히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 국회에서 그 질문하고 질의하는 걸 다 봤는데 보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듣는 단어인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경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겠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 털고 나가거든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이게 그 분단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조항인데
지금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 시장도 그렇고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들이 과연 정치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최소한의 덕목을 도덕적이어야 된다. 국민을 늘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도 도덕적이어야겠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연 이번에 일어난 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지금 합쳐진 것 같은데 참 저도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최소한 도덕적인 사람이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위주로 앞으로 정치인들에 관해서 좀 투표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고 깊이 있는 식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좀 답답한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기차를 타기 전에 역에서 또 차 안에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